해외 여행 이제 본물 터졌죠? 해외여행의 파트너입니다. 센스톡 통역기인데요. 쌍방향 통역기로 16개국 언어로 됩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쇼핑, 비즈니스 할 때도 외국인과 아주 전혀 불편 없고요. 목에 이렇게 거는 건데요. 아주 이쁘고 휴대폰보다 작고 간단합니다. 조작법도 간단하고요. 1644-1329 전화하시고요. 애국 기업입니다. 집에서는 또 학습기가 된다는데요. 영어, 중어, 일본어는 강의가 됩니다. 84권의 교재가 들어있습니다. 센스톡으로 16개국 통역하고 집에서는 학습기로 이봉규 TV 특별 할인 대매출입니다. 1644-1329 전화하시고요. 애국 기업이에요. 애국 기업. 아, 기가 막힙니다. 장만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소정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도 조금 날씨 누그러졌죠? 네, 좀 그나마 따뜻해졌네요. 아, 그러게요. 아, 이제 아주 추운 그거는 지나간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죠. 자, 오늘 이재명에 대해서 또 분석해 준다고요? 네, 뭐 이재명 분석을 하면 할수록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네,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끊임없이 나와서. 네. 이걸 뭐 하면 할수록 더 깊게 그러게요.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 지금 성남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네. 때만 봐도 좀 애매한 게 좀 많더라고요. 네.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이게 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때 일이거든요. 네. 우수 저류도 공사 비리가 또 있었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성남시 전 공무원 등 2명이 징역형이었는데 이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때요. 네. 그때 보시면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그 특허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네.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 원. 네. 그쵸, 추징금 2억 원은 2억 원을 챙겼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네. 예. 네, 지금도 이재명 뭐 조사를 하다 보면 알선수재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성남 시절 때부터 주변에서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네. 또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그 판결문에 따르면 그 김 씨 있잖아요. 네. 김 씨는 2006년 성남시장 이재명이 성남시장 선거 당시 뭐 물론 그때는 떨어지긴 했지만 그때 선거 당시에 이재명의 선대 본부장을 지낸 사람이다. 아하, 예. 주변 사람도 참, 예, 참, 예, 좀 그렇네요. 그 다음 그래. 사진 띄워주시면 그 판결문에서 그 김 씨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우수 저류조 설치 공사를 자신의 친형이 운영자로 있는 A업체가 맡을 수 있게 계약할 수 있게 관계 공무원들 등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 아하, 예. 네, 그 친형이 운영하는 A업체가 그거 계약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공무원한테 이거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청탁을 해보겠다 이러면서 네. 돈을 받았다 이거죠. 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성남시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A업체로부터 1억을 받는 등 그 대가로 모두 2억 원을 받아서 챙겼다. 근데 이때 이제 챙겨서 이제 걸려가지고 저렇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말이죠. 네. 근데 이재명 주변에 참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많죠. 깨름칙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재명 자체가 지금 저런데. 예. 또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재명 시장 전 비서가 마을버스 회사에서 뒷돈을 받아가지고 또 구속 기소됐죠. 이 성남시장 시절 때요. 또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경기 성남의 한 마을버스 회사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이거죠. 네. 이재명 그때 성남시장의 네. 수행비서 총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 네. 아니 이재명 주변에서 이렇게 돈을 받고 공무원한테 뭐 로비하고 막 아무튼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때 성남시장 시절 때 그런 거예요. 예. 또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성남 잔디구장 비리업체 또 로비 정황이 또 속속 드러났다. 아주 전부 다 그냥 다 싸그리 훑어먹었네요, 그냥.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성남시가 그때 2016년쯤에 성남시가 발주한 인조잔디구장 설치 공사 비리에 이재명 네. 시장의 최측근이 연루됐다 이거죠. 네. 그 다음 또 사진 띄워주시면 그 이재명 성남시장 또 선거 캠프 회계 담당자였던 이모 씨가 네. 10억 원대 인조 잔디 구장 발주 공사를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직접 개입했다. 뭐 전부 아니 그 선거 캠프에 참 사람들이 대단하네. 대단하네요. 예. 범죄자들만 모아놨다. 예. 네, 이런 식으로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 씨는 그때 그 대가로 A 업체로부터 10%의 리베이트를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단은 혐의 자체는 부인하고 있다. 네. 뭐 그런 기사가 있었고 그다음 사진 띄우시면 또 후보 매수 혐의 성남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집행유예. 네.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에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게. 인적 구성원들이 상당히 대단하네요. 야, 진짜. 예, 이렇게 예. 그다음 사진 띄우시면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거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 본부장 네. 모 씨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했. 하.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그 백 씨는 성남시장 선거 10여일을 앞두고 그 새정치당 그 다른 당의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허재현 후보를 만나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자리 줄 테니까 후보 사퇴라고 종용했다 이거. 이야. 그리고 그걸로 이제 징역 1년 6개월을 검사가 구형했고 네. 징역 1년 선고받았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사람이 그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이거를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제안은 아니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예. 내가 이 자리 그것도 보니까 사장 자리예요, 사장 자리. 어휴. 그걸 본부장이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요. 예. 그 줄 테니까 후보 사퇴해라. 그리고 이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성남시장 상대 후보 보고 사퇴하라고 할 그런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누가 봐도 이재명이 뒤에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냐. 예. 늘 의혹이 있잖아요. 근데 예. 이재명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역시나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이재명 측은 뭐 그거는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고 우리 선거 캠프와 무관하다고 하면서 그냥 꼬리 자르게 합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 그건 네. 나하고는 무관하다. 예. 놀랍지도 않아요. 하도 놀랍지. 이거는 이미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고. 근데 또 여기서 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때 여러 가지 비리를 보니까 네. 비리라기보다 문제점을 좀 파고들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네, 뭡니까? 대장동하고 비슷한 게 그때도 또 있더라고요. 또 그 다음 사이트 여시면 성남가스공사 부지도 488배 특혜 수익을 얻었다. 근데 그거를 누가 했냐면 자본금이 1만 원인 시행사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자본금 10,000원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H개발은 자본금이 그래도 1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억은 돼야지 10,000원? 1억 만 원인데. 야, 어이가 없다 진짜. 1억이 그 H개발은 거의 1,000억대 수익 얻었잖아요. 네. 근데 이 자본금 1만 원 시행사도 보니까 488배 특혜 수익을 얻었다. 참 엄청. 지금 이거 최근에 또 나왔더라고. 이게 처음 의혹이 제기된 게 2021년이거든요. 네. 근데 3일 전에 또 지금 이런 의혹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경기 성남시 정자동에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 논란. 그때 2021년에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 가스공사 부지를 낙찰받은 A시행사 자본금 1만 원. 참. 보니까 누적 수익이 1,465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대단하네요. 야.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때 참 자본금 그럼 저도 할 수 있겠네. 저도 1만 원. 한 10,000원은 뭐 아무나 다 하죠. 아주 저 초등학생도 10,000원은 용돈 받으면 있지. 초등학생도 하면 돼 이거. 그렇죠. 10,000원으로 설립됐던 회사가 1,465억 원의 누적 분양 수익을 얻었다. 진짜 그다음 사이트 하시면 그 A사가 사업을 따내고 왜냐하면 그 A사가 거기가 주거용이 또 아니었어요. 네. A사가 사업을 따내고 주거용으로 개발된 대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도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 10,000원짜리 회사가 사업을 따냈어요. 근데 거기가 갑자기 주거용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참나. 이에 대해서 당시 성남시장에 왔던 이재명은 자기 SNS에는 처음에는 아무 그러니까 이제 용도를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파트 그러니까 부지를 용도 변경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득이 안 된다. 이것은 업자들만 뭐 떼돈을 번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했는데 그때 성남시 의회도 반대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재명이 이것을 주거용으로 허가를 해주고 용적률도 560%로 상향해줬다. 560%. 와.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56%도 아니고 와.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기 또 다른 이재명 특혜기 나오잖아요. 분당가스공사 아파트. 네. 지금 이게 2023년 2월 3일 날 또 이게 기사가 좀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예, 다음 장이요.
네, 이게 분당가스공사. 2023년 네. 6월 3일 날. 네. 또 이런 의혹이, 그러니까 그게 2021년에 처음에 대두되기 시작했다가 가스공사가 엄청 반발했어요. 이거는 박근혜 시절 때 얘기다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좀 누그러졌는데 지금 또 3일 전에 왜냐면 그 의혹이 깔끔하게 해소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의혹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 사이트 띄우시면 아파트 단지에 업무 시설이 들어서 있는 게 특이하다 이 말이죠. 네, 그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파트 단지에 거기에 오피스텔도 섞여 있고 업무용 시설, 사무실도 뭐 섞여 있고 뭐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게 특이하다. 이 아파트의 부지 용도는 주거 용지가 아니라 주거 용지도 아니고 특이하게 주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일반 상업지구로 돼 있다. 이거는 주거 시설이라고 하는 건지 상업지구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뭐냐 이게. 네, 그 용도가 변경이 됐는데 됐는데도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고 부동산 전문가들도 그런 데가 있냐 상당히 놀라워하는 곳이다. 야. 이게 보니까 한 필지에 아파트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업무시설 그냥 사무실 있잖아요. 회사 사무실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분리상가까지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불편한 동거를 하고 아파트에서 잠이나 자겠어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런 상업지구와 이게 상업지구인지 이게 주거용인지 상당히 좀 부동산 전문가들도 상당히 헷갈려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사이트에 오시면 실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주차 공간 부족.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이 뭐 회사 그 직원들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랑 아파트 주민들 그 주거 공간 부족으로 소송까지 벌어질 대표적인 곳이고 이게 보니까 아파트랑 건물시설이랑 오피스텔이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 사이트에 보시면요. 그때 이게 2016년 2월에 이재명 시장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걸로 떼돈을 버는 것은 업자들이다. 뭐 자기 업자들이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아무런 득이 안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그해 11월 그 오랜 기간도 아니에요. 몇 달 만에 갑자기 이재명이 그 공공기관 부지 업무 상업용 전환과 일부 지원 기능 입주로 기능 강화 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아파트를 그냥 지을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 이게 다 그런 수법이네요. 뭐 그렇죠? 대장동, 백현동 뭐 다 위례신도시 다 그런 수법. 다. 처음에 왜 반대를 했지? 이해가 안 돼. 어쨌든 반대하다가 갑자기 몇 달 만에 입장을 확 바꿔가지고. 처음에 반대해야 이제 그 뭐 이제 저 메리트가 올라가고 다 자기한테 들어올 돈이 많아지죠. 반대하니까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뭐 로비가 들어오고 어떻게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리베이트 퍼센티지 좀 그렇지, 올려달라는 뉘앙스였나? 밀당이죠, 밀당. 밀당. 그래서 갑자기 몇 달 만에 그걸 허가를 해줘가지고 아파트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래서 용도 변경까지 밀어붙였고 용적률도 560% 올려줬다. 그래서 그 직전에 자본금 1만 원 그 시행사가 그것을 낙찰받았다. 참 특이하네. 그 다음 사인 띄워주면 아파트 주거 공간이 더욱 축소된 것을 근데 아파트가 일단 들어서는데 그 아파트만 원래는 있어야 되잖아요. 주거용이면. 근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상업지구도 아니니까 다 이제 몰려 있는데 그나마 아파트 주거 공간이 더 줄어들었던 계기가 뭐냐면 그 시행사 있잖아요. 시행사가 도로 옆에 건물을 지어서 성남시에 기부 체납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줄어들었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바로 옆에 테니스장이 있고 그래서 바로 테니스장에서 나오는 조명과 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이런 피해까지 입게 됐답니다. 참 특이한 공간이네요. 정말. 그러네요. 특이한 공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법과 이런 뭐 규칙을 위반한 어떤 특이한 그런 지역 같은 느낌. 또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그렇다면 그 땅을 H사는 어떻게 사들일 수 있었냐. 자본금 1만 원 가지고. 근데 그때 2015년 7월쯤에 그때까지 6차례 공개 입찰이 전부 유찰됐답니다. 그 업무용으로는 수익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H사가 업무용일 때 과감하게 부지를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분명히 용도 변경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언지를 받았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자본금 1만 원밖에 안 되는 회사가. 이거 완전히 상당히 급조한 회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1만 원으로. 이걸 먹기 위해서 새로 신설된 회사죠.
그렇죠. 일반론이라고 하니까 너무 참 좀 우습게 본다 여러 가지로 법을 우습게 보는 느낌이 있다는 예, 거죠. 그러네요. 저번에는 1억이라도 됐지. 예. 이거는 1만 원 가지고 어쨌든 이것은 좀 이상하다. 이거 대장동 백현동과 좀 구조가 상당히 좀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냐. 근데 그런 의혹이 2021년에 나왔었는데 처음. 예. 그때 가스공사가 엄청나게 반발했어요. 예. 뭐 지금도 아마 또 의혹이 뭐 대두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반발할 것 같긴 한데 그때 가스공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이것은 가스공사가 그때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네. 이 특혜 의혹은 공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가스공사는 해명 자료에서 그 도시계획 변경은 성남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주도적으로 추진됐다. 네. 뭐 그때 뭐 성남시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 협조 요청 공문까지 발송하기도 했다. 근데 그 용도 변경 해준 거는 엄연히 성남시장 그 이재명이잖아요. 예. 실제로 해준 거는. 네. 네. 근데 어쨌든 가스공사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이게 크게 대두는 안 됐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가스공사의 엄청난 반발에 지금 부딪혀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의혹도 있었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 네. 또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코나이 하면 이재명이 제일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지역 화폐 코나이. 네. 예. 경기 지역 화폐 코나이가 수수료만 올 758억을 챙겼다. 아니 근데 이재명 주변에는 왜 이렇게 돈을 다 많이 떼돈을 벌고 있는지 야. 신기하네. 또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요. 예. 이재명 테마주인 코나이가 발행액이 올해 7조 원을 넘겼다. 그러면서 이제 코나이 지역화폐 결제액은 2018년도에 3억, 2019년도에 1조, 지난해 이게 2020년도인가? 2020년도에 4조, 8조로 증가했다. 야. 코나이는 이재명 지사가 취임한 해인 2018년에 그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됐죠. 예. 실적이 2년 만에 16,332%나 치솟았다. 이것도 대단하네. 아, 참 진짜 대단하네. 신춘기몰이네. 이 코나이와 이재명이 어떤 관계인지 좀 파헤쳐 볼 만한. 이 사기 왜냐면- 수법이 예.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사건을 네. 보니까 이것도 좀 살펴봐야 하지 않나. 네, 네.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그 지자체별 지역화폐 발행의 규모가 가장 큰 경기와 인천 지역 운영권을 모두 코나이가 확보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거의 떼돈을 벌었다. 어쨌든 이재명이 테마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이재명 쪽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거의 다 떼돈을 벌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 주위에 좀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예. 근데 이재명 주변에 돈뿐만 아니라 밥도 많이 먹더라고요. 밥도. 예.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예.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때 점심 저녁 9번씩 긁었다. 하루에 9번씩 긁었어요. 이것도 성남시장 아니 시절이냐. 아침 빼놓고 점심 저녁 두 끼인데 두 끼에 9번을 먹었어요. 밥도 많이 먹었어요. 야 대식가구나. 네, 네. 그래 농담이긴 알았다. 하지만. 네.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이재명 대선 후보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 때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이 그때 물론 대선 네. 후보로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다 파헤치잖아요. 보니까 점심만 9번. 점심을 9번 먹었다. 또 그 다음 사진 야 띄우시면요. 미치겠다 진짜. 예.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네. 2014년 1월 6일에는 점심을 5번 먹었고 예. 그 밑에 보시면 그 가격 있잖아요. 예. 오참 간담 45만 원. 밑에 45만 다 2천 원. 오참입니다. 오참. 예. 또 37만 9천 원, 33만 1천 원, 22만 원. 이것은 점심에 합치면은 한 200~300만 원어치를 아. 점심에만 먹은 거네요. 이거 하루 점심값이에요. 점심값이 이러네. 와. 그리고 또 그다음 사진 띄우시면 남들은 한 달 밥값도 이거 이렇게 쓰면은 한 달 밥값도 엄청난 건데 야 점심 한 끼에 와 대단하다. 야 예 말씀하세요. 예. 또 그다음 사진 띄우시면 2015년 3월 26일에 더 특이해요. 네. 점심과 저녁이 18번 있었답니다. 18번. 우와 나 진짜 근데 미치겠다 총 진짜. 지출된 식비는 390만 원이고 아. 이런 식으로 하루에 여러 차례 오찬 속찬 기록이 있는 날이 78일이랍니다. 어메 하루가 아니라 78일이요?
와, 이야, 대단하죠. 대단하다. 78일. 와, 어지럽다, 어지러워. 또 그다음 사진 띄우시면 이재명 후보의 자택이 있는 순회동에서 한 가게에서는 90여 건인데 총 2,800여 원을 다과를. 야, 이 가게는 이재명 때문에 뭐 떼돈을 벌었어. 떼돈 놓아놨네. 무슨 어떤 가게야 여기? 야, 이재명 주변 다 떼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돈이 참 하루 매달 한 번에서 5차례에 걸쳐서 20만 원에서 40만 원씩 계속 결제가 이루어졌고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요. 금액이 좀 특이하거든요. 네. 거의 보면 40만 원 이하예요. 50만 원 안 넘어가요. 왜냐면 그게 저거 있을걸요. 저 무슨 저 법인카드 그 어디 그쵸. 뭐 저 그게 있을 거예요. 그저 네, 그다음 사이트 띄우시면 성남시의 한 정치 업무 추진비 맞아. 공무원이 업무 추진비를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으려고 50만 원 미만은 그렇지. 기록을 안 해도 된대요. 50만 원 넘어가면 50만 원 기록을 해야 이상인데, 되거든. 누구랑 네. 먹었다 이런 거 다 기억해야 돼. 이름과 소속 다 기재해야 된다. 연락처. 그러니까 그 50만 원 안 넘으려고 안 40만 넘으려고 원다. 야. 40만 원, 40 얼마씩 하루에 밥을 미치 18번 같다. 먹으면 하루에 18번씩 밥을 처먹냐? 아침 빼놓고입니다. 점심 저녁만. 저심하고 사요. 아침까지 합치면은 19번이네. 야. 아침에 한 번만 먹어도 19번이네. 그렇죠. 야. 근데 이 성남시장 시절 때 지금 이랬다는 건데 네. 그거를 지금 얼마 전에 김혜경 사건 있죠. 업무 추진비 네. 이용. 바깥 뭐 소고기, 뭐 초밥 이런 거 예, 있잖아요. 예. 그거는 대선 때 얘기거든요. 예. 대선 때 그 김혜경이 법카 쓴 걸로 지금 뭐 기소되고 이랬잖아요. 예, 근데 이거 지금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보니까 이거 그냥 옛날서부터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아. 네, 이거 참 상당히 이거는 오랜 기간 이루어졌던 행위라서 범죄 행위죠. 야, 이제 이거는- 이재명의 캠프에 있던 이재명의 비서실에 있던 이재명이 똘마니건 다 떼돈 버는구나. 이재명 다 떼돈 근처에만 가면 그죠? 다 떼돈 버려. 이건 2016년, 2015년 때부터 뭐 어마어마하게 주변에서 다들 떼돈을 그러게. 벌고 밥도 엄청나게 먹고 정말 이거는 뭐, 네, 잘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러게요. 아니, 아이고 김소정 변호사는 죄송합니다. 이봉규 TV 뭐 몇 년을 이렇게 방송하는데 떼돈커녕 돈을 하나도 못 벌어서 죄송합니다. 이봉규 주변엔 돈을 하나도 못 버는데 그러게요. 이재명 주변엔 떼돈 벌고 아이고 이거 네, 참 저 카드값 걱정하느라 그러게요. 매달 참 그러게 말입니다. 아유 참 이런 식으로 떼돈을 버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아, 상대적인 그거죠, 그거. 예, 아유 참 법적인 거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아유. 불법적인 그런 벼락부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어이가 없네요. 신출귀몰 수법이네 이것들. 그렇죠. 예. 네. 아, 고맙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네요. 김소정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이러니까 좌파들은 일을 안 해요. 우파들은 그저 열심히 기술을 연마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취직하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뭐 장사를 하더라도 열심히 장사해서 매출을 늘려서 뭐 이렇게 뭐 메뉴를 개발하고 뭐 상품을 개발 이렇게 잘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푼돈이라는 거예요. 좌파들이 볼 때는. 이거 보세요. 이재명이 주변만 있으면 천문학적인 10,000원 놓고 몇천억 먹기 뭐 이런데 뭔 장사를 하고 뭔 기술을 연구하고 뭔 공부를 해. 이재명 주변만 있으면 그냥 천문학적인 떼돈 일 안 해도 떼돈 버는데 좌파들이 이래서 으쌰으쌰하고 몰려다니고 그저 그냥 야 이번엔 누구야? 이낙연이야? 이재명이야? 야 우상호야? 그 옛날 학생운동 시절부터 우상호야? 님종석 동무야? 그 밑에만 있으면 술, 밥 해결 다 되고 심지어 여자도 해결됐다는 거 아니에요? 운동권 애들 그때 혼숙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일생을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이렇게 헤쳐먹었는데 걔네들이 볼 때 열심히 일하는 우파들은 우습죠. 이봉규 TV 보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생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신출귀몰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우리를 우습게 본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얘들 다 감옥 가요 이제. 감옥 간다니까요 다. 나쁜 놈들 다 감옥만 가는 줄 아세요?
돈 다 싹 뺐습니다. 환수 조치. 환수. 그래서 김만배가 지금 부는 거예요. 유동규도 그래서 부는 거고. 환수 조치 안 했어 봐요. 그놈들 불까요? 안 불어. 몇 년 살고 나오면 몇백억이 있고 그런데 그걸 환수 조치하니까 돈도 잃어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 이재명이 이거 다른 것도 신출귀몰수법 돈 처먹은 것도 싹 환수시켜야 됩니다. 싹 다 털어야 돼요. 아주. 아 이게 뭐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이거? 이놈의 새끼들 그리고 세금도 안 내. 우리 세금 얼마나 뜯어가요. 예? 범칙금 다 내고 도둑놈들이 아유 싹 다 털어야 됩니다 이것들. 아유 마치겠습니다.